어두운 방, 낡고 해진 여행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가방을 열자 안에서 바랜 공책 한 권이 나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공책을 펼친 순간,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무서워요. 그래도 살아있어요. 삐뚤빼뚤한 하지만 분명히 아이의 손글씨였습니다. 세월에 바래진 글씨는 아이가 어릴 적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듯 했습니다. 2015년 제주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7살 소년. 10년 뒤 필리핀의 한 마을에서 그 아이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사라진 아들,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희망의 실마리. 이것은 한 가족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끝내 밝혀낼 수 있었던 눈물과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제주도의 푸른 바다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짓는 세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직 어린 소년 도윤. 그 평범하고 행복했던 순간이 곧 영원한 악몽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015년 여름, 제주 협재 해수욕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46의 김은희는 가족여행이 오랜만이라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물놀이 조금만 하고 나면 엄마가 맛있는 흑돼지 구워줄게. 아들 박도윤, 7살 소녀는 물장구를 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진짜? 엄마 최고. 남편 박지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파라솔 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10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은희가 잠시 숙소로 들어가 물병을 챙기고 돌아왔을 때 모래 위에 있던 아들의 슬리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모래 언덕 뒤에 숨어 있는 줄 알고 웃으며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누구도 도윤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 씨, 도윤이가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아버지 지훈은 해변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아빠야, 어디 있니? 목이 쉬어가도록 외쳤지만 바람과 파도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곧바로 해경까지 출동했습니다. 수십 명이 바닷속과 숲을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렸을 가능성, 산속으로 잘못 들어갔을 가능성,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종아동센터에는 도윤의 사진이 등록되었고 언론은 제주도 여행 중 7세 소년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은희는 기자들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아직 너무 어린애예요.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은 시들해졌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남겨진 건 부모의 절망뿐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지우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아이 곁을 지켰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은희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로를 위로해야 했지만 오히려 원망만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은희는 아이의 사진을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꼭 다시 찾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후 10년. 은희는 단 하루도 아들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종아동센터에 문의하고 방송국에 제보하며 해외로 도피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손에는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머리칼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단 하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분명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2025년 봄, 은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도윤 군의 어머니이신가요? 순간 은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네, 제 아들을 아세요? 도윤이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전화를 꺼니는 NGO 활동가 최민석이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마닐라 외곽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무서워요. 살아있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도윤아, 정말 내가 맞니? 엄마가 갈게. 꼭꼭 찾으러 갈게. 2025년 봄, 은희는 급히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말리바 그 낡은 공책 속 글씨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은희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이번엔 꼭 데려올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자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은희의 몸을 감쌌습니다. 최민석은 직접 공항으로 나와 은희를 맞이했습니다. 민석은 봉사활동으로 몇 년째 현지 빈민촌을 드나들던 청년이었습니다. 은희 어머니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공책은 제가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은희의 손은 떨렸습니다. 바랜 종이 위 서툰 글씨, 엄마라는 단어가 수십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맞아, 이건 분명히 우리 도윤 글씨야. 아이가 7살 때 쓰던 그 서툰 필체 그대로야. 민석은 은희를 필리핀 외곽의 작은 고아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의 원장, 마리아는 20년 넘게 아이들을 돌봐온 따뜻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남긴 공책은 우리 고아원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10년 전 누군가 버리고 간 짐 속에 섞여 있었지요. 그 안엔 낡은 옷가지와 아이 신발 한 켤레도 있었습니다. 은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신발이요? 혹시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신발을 꺼내왔습니다. 작고 닳아버린 운동화 한 짝.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 도윤이 신발이에요. 여행 오기 전에 제가 직접 사준 거예요. 순간 고아원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소년의 흔적이 이곳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민석은 은희에게 그간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필리핀은 아동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강제 노동이나 구걸 조직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끌려갔단 말인가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이 지역엔 10년 전부터 아이들을 해외로 빼돌리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도윤군도 그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인신매매 조직은 아이들의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7살 소년은 울부짖을 힘조차 빼앗긴 채 강제 노동과 구걸 혹은 불법 입양의 희생양이 됩니다. 며칠 뒤 은희는 고아원 근처에서 오래 살던 현지 주민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남자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10년 전쯤 낯선 외국인들이
트럭에 아이들을 싣고 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울면서 엄마라고 외치던 한국 아이가 있었어요. 작고 하얀 얼굴의 남자아이였죠.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 혹시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를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종종 다른 도시나 나라로 팔려갑니다.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공책 속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무서워요. 살아있어요. 은희는 밤마다 공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글씨는 어눌했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만 아직 살아있어. 그날 밤 은희는 다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왔어. 널 찾을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을 거야. 민석은 은희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마닐라 외곽 빈민가에서 찍힌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소년의 뒷모습. 최근에 이 아이를 봤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나이는 17쯤 한국 아이 같았다고 합니다. 은희는 사진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맞아, 내가 분명히 우리 도윤이야. 엄마가 꼭 데려갈게. 1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어머니는 아들의 흔적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 앞에 놓인 길은 아직도 멀고 험했습니다. 마닐라 외곽, 오래된 목재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 은희는 NGO 활동가 최민석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다. 한국 소년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온 곳이었다. 은희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민석 씨, 정말 제 아들일까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단정할 순 없지만 증언이 여러 명에게서 나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은희는 손을 모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만날 준비는 언제든 되어 있어요. 민석이 낡은 대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좁은 방 안이 드러났다. 방 한켠에 앉아있던 소년이 등을 보이고 있었다. 어깨가 좁고 왜소했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기운이 흘렀다. 도윤아. 은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이미 눈가에 고여 있었다. 소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날카롭게 마른 볼. 그러나 눈매만은 분명히 기억 속의 아이와 닮아 있었다. 소년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은희의 무릎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도윤아, 엄마야. 내가 7살 때 잃어버린 그날부터 엄마는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소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낯선 기억이 떠오르는 듯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은희는 가방에서 낡은 운동화 한 짝을 꺼내 들었다. 이거 기억하니? 제주도 여행 가기 전에 엄마가 사준 운동화야. 내가 좋아해서 매일 신던 그 신발. 소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손이 천천히 뻗어와 운동화를 만졌다. 정말 엄마가 맞나요? 은희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그래, 내 아들아. 어떻게 변했든 넌 언제나 내 아들이야. 소년의 어깨가 은희의 품 안에서 작게 떨렸다.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터져나오듯 흐르기 시작했다. 저는 여기에선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다 잊으려고 했는데 밤마다 어떤 여자가 꿈속에서 절 불렀어요. 도윤아 하고. 은희는 아이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그게 바로 엄마야. 엄마가 널 부른 거야.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남자들의 그림자가 창문 너머로 스쳐갔다. 여기 한국 여자가 왔다지? 그 아이도 같이 있다고 했잖아. 민석은 긴장된 얼굴로 은희를 바라봤다.
어머니, 저 사람들 조직과 연관된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떠나셔야 합니다. 은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거칠고 굳어 있었지만 그 온기는 분명 도윤의 것이었다. 아들아, 엄마랑 가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소녀는 두려움에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 가면 저를 받아줄 수 있나요? 저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여기에선 구걸도 했고 심부름꾼도 했어요. 은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니?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에겐 기적이야. 이제는 엄마 품으로 돌아오면 돼.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은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 저 가고 싶어요. 무섭지만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 우리 도윤. 엄마가 널 지켜줄게.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세 사람은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골목길 어둠 속에서 낯선 시선들이 따라붙는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희는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도윤아,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제 진짜 집으로 가는 길이야. 택시에 몸을 싣자 밤거리가 뒤로 흘러갔다. 은희는 아들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살아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엄마.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빛이 타올랐다. 10년 전 제주에서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지금 다시 손을 맞잡은 모자. 그들의 앞길이 험난할지라도 진실과 사랑은 끝내 서로를 다시 만나게 했다. 마닐라의 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은희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채로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그 작은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분명히 자신이 10살도 안 된 어린 아들을 잡아주던 그 온기 그대로였다. 택시가 멈춰서자 민석이 문을 열어주었다. 세 사람은 급히 몸을 실었다.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은희는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낯선 눈빛. 그러나 그 안에서 어릴 적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던 도윤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은희는 아이를 껴안았다. 차창 너머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눈물을 반짝이게 비췄다. 대사관 문이 열렸을 때 은희는 마침내 안도했다. 두꺼운 철문이 닫히자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들은 낯선 공간을 두리번거리며 긴장했지만 은희는 아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조용히 달랬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대사관 직원들이 바삐 움직였다. 서류가 오가고 경찰과의 연락이 이어졌다. 은희는 그 모든 과정을 멍한 얼굴로 지켜보았다. 마음은 여전히 아들을 끌어안은 순간에 머물러 있었다. 민석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겪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다. 맞아요. 오늘만큼은 기적이네요. 며칠 뒤 공항 대합실. 귀국을 기다리는 두 사람의 사이에는 아직 서툰 공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엄마.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빠 얼굴도 집도 학교도 흐릿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는 왠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누군가 절 부르는 꿈을 꿨거든요. 은희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 괜찮아. 기억은 조금씩 돌아올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돌아왔다는 거야. 도윤의 입술이 미소로 번졌다. 그럼
저 아직도 엄마 아들이죠? 당연하지. 언제까지나 내 아들이다. 그 말에 도윤은 처음으로 마음 놓고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은희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게이트로 향했다. 활주로에 서 있는 거대한 비행기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 빛나고 있었다. 은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속삭였다. 이제 집에 가자. 엄마랑 함께.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순간 은희는 눈을 감았다. 긴 시간의 고통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화면은 곧 전환된다. 어둠에 잠긴 마닐라의 뒷골목, 낯선 남자들이 전화를 주고받는다. 놈들이 결국 데려갔군. 하지만 끝난 게 아니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은희와 도윤. 은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살아줘서 고마워. 기다려줘서 고마워. 엄마는 이제 절대 널 놓지 않을 거야. 도윤은 눈을 감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다. 어두웠던 하늘에 서서히 새벽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2015년 제주에서 사라진 7살 소년.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아들. 모자는 마침내 서로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그들에게 남은 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한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어둠도 꺼뜨릴 수 없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도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